네, 앞선 리포트를 통해서도 보셨다시피 오늘도 대전과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대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 2월과 3월경에 국내에서 유행하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6배나 높은 GH형 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져서 위기감이 더 큰데요. 그래서 서지원 대전시 의사회 감염대책위원과 오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대전 상황을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네. 좀 수치만 보면 주말을 기점으로 확진자 발생이 조금 줄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로서 현재 대전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주말에 약간 좀 하루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한데 지금 그 재생산 지수 R값으로 본다고 하면 예. 그 전국 평균은 1.03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대전이 1.46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확진자 한 명이 1.4명을 감염시킨다는 거죠?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대전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 R값이 1 이하로 떨어질 때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예. 아직은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럼 활발히 좀 진행 중이다라고 좀 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대전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GH형으로 밝혀졌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감염력이 좀 많이 높다라고도 이제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 이 GH형이 그 기존에 유행하던 바이러스의 변이인 거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 중국하고 우리나라에 나왔던 것은 S타입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아프리카하고 유럽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미국 쪽에 발생했던 거는 그 G타입이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G타입이 요번에 그 부산에서 발생했던 선원들에서는 R타입으로 예. 나왔었고 지금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GH타입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예. 이 각 종류별로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네. 똑같은 사람이 있을 때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흑인이 있는 것처럼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 GH 타입 같은 경우는 그 얘들이 기존에 있던 곳에서 변형이 일어나면서 그 감염력이 강하면 숙주가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결국 그 자기들이 퍼질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염력은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 치명률은 약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되고 있어서 얘네들도 그런 서바이벌 전략을 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치사율,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어떤 그 결과가 있나요? 그것은 기존에 그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던 환자들의 사망률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지금 GH 타입이 들어와서 그 발생하고 있는 그 우리나라 사망률이 외국보다는 훨씬 더 낮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그게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드는 의문이 이렇게 그 변이가 발생하면 지금 치료제라든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나중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처음 그 백신을 개발한 것은 처음 발견된 그 균의 바이러스의 DNA 염기 서열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네. 얘네들이 변형이 일어났을 때 지금 가장 큰 변형 타입은 D614번의 아미노산 염기 서열이 바뀐 G614 타입으로 바뀌고 있어서 네네네. 그것이 그 바이러스가 그 분열이 일어나면서 더 세포 안에 들어가기 침투하기 편하게 그런 쪽으로 변형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감염력이 높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과연 이 큰 차이가 있을지 그것은 아직 밝혀진 모르겠다.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감염력이 높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러면 대응 체계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지자체 차원이라든지 개인 차원에서 좀 대응 방안을 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그 강력한 사회적 격리를 실시하면서 네. 그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됐고 처음에 들어왔던 균들은 지금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새로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시 또 2차 팬데믹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과 같은 그 강력한 사회적 격리 등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지만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으로 볼 때 반드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더 느슨해지지 말고 전과 같이 경각심을 갖고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거리두기 단계를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또는 학교를 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의견들도 있었는데 전문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 2년 안에 치료제나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결국 이제 팬데믹 말고 엔데믹이라고 해서 지역 내에서 독감처럼 계속 창궐했다가 다시 또 계절이 바뀌면 없어졌다가 예. 다시 나오는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새로운 뉴 노멀로 저희가 같이 안고 가야 될 질병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일상생활은 유지하면서 유지하면서. 예, 그 좀 더 열심히 그 방역을 하고 저희들이 개인 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전 세계 다수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도 전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전에도 그 에어컨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라는 그 말도 나왔었는데 이게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문가로서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 기존에는 그 비말 감염을 얘기해서 우리가 마스크 열심히 쓰고 그다음에 비말이라고 하면 작은 침방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저희가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할 때 튀쳐나가는 그 침방울이나 그 공기방울들인데 그것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만 막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파를 거의 차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공기 감염이 돼버리면 얘네들이 공기 중에 떠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남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방역 시스템하고 다른 좀 더 강력한 쪽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 처음 그 코로나 19가 발견됐을 때 중국에서 각 지역별로 또는 어떤 공간별로 검사한 거에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아, 그런 얘기 있었군요, 원래. 예, 그래서 지금 근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마스크를 환자가 쓰고 상대방에 있는 사람도 둘 다 쓴다면 1.5% 이하로 감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것은 굳이 현재 꼭 크게 우려할 어렵게, 상황은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뭐 계속 마스크 쓰기 열심히 하고 거리두기 계속 지키면 되겠네요.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